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일 금요일 오후 8시 39분입니다. 영상 녹화 일정부터 좀 말씀드릴 건데요. 한국 연휴죠. 그래서 저도 연휴 기간에 좀 쉬고 5월 7일 수요일 날 저녁에 뵙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미국 증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중간에 한번 녹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일 없으면 5월 7일 수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증시 마감 살펴볼게요. 어제는 한국 증시 휴장이었고,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한국 문 닫고 나서 지금 2거래일째, 제가 영상 녹화 어제 하루 쉬었죠? 녹화 하루 쉰 사이에 미국은 2거래일 간 거래가 되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계속 긍정적입니다. 물론 장중에 잠깐 막 크게 흔들리는 그런 일도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분위기가 달라진 거냐면은, 이 25일부터 달라졌죠. 4월 25일 금요일 요때부터 해서 정확하게 이 시점부터 해서 이 시점에 레벨업이 된 이후부터 미국 증시는 단기적, 중기적인 어떤 그런 상승의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그죠? 4월 25일부터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점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스닥 보고 계신데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고점이 급격하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큰 대상승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트럼프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관세 불확실성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예전과 같은 탄력적인 미국 증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요렇게 박스권 기대하는 게 보편적인 시나리오일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다시 탄력적으로 예전과 같은 그런 급등을 하려면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이 싹 다 사라진다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무역전쟁이 끝난다든가, 관세전쟁이 끝난다든가, 그러면 아예 모든 게 끝나면은 시장이 많이 좋아질 수 있겠죠? 아니면은, 파월의 통화정책이 확 달라진다든가, 연준의 통화정책이 확 달라진다든가, 갑자기 급속히 완화적으로 연준이 확 돌아선다든가, 그런 일이 아니라면은, 이 미국 증시가 탄력적으로 옛날같이 오르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졌을 겁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중요한 추세선들을 다 깨놓은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증시, 물론 이 장기라는 표현이 물론 사람마다 좀 받아들이는 기간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당분간, 그죠? 최소 올해, 이 정도 기간, 지금 거의 1년, 2년은 앞으로 1년? 이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면 장기라 할 수 있겠죠. 그죠? 한 1년, 이 정도는 미국 증시는 이 위에 있는 저항들을 돌파한 착 해가지고 탄력적인 랠리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상승 탄력이 죽었다. 장기적으로는 좀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은 그 4월 25일 날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여기를 돌파한 척 하면서 레벨업이 된 순간부터는 단기적, 중기적인 힘은 강해지고 있죠. 그죠? 단기적인 힘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2900짜리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마디 가격이라고요. 그죠? 지난번에 쭉 빠지다가 한번 반등을 여기 했는데 여기에서도 터치 못한 게 2900입니다. 그죠? 이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참고로 2900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어떤 저항이 있지만요. 여기 2500짜리도 저항이고 모두 전부 다 저항입니다만은 어쨌든 한 2900 정도까지는 일단 목표치를 열어놓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을 좀 살펴봤고요. S&P도 그렇습니다. S&P도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S&P도 똑같아요. 4월 25일날 금요일날 레벨업 하고 나서 단기적, 중기적인 힘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5717이 무거운 저항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스무스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는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는 최근에 많이 안정되고 있어요. 미국 증시는 이렇게 이 변동성입니다. 그죠? 미국 변동성 추종하는 ETF인데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이라 가지고 당분간은 일단 괜찮습니다. 그죠? 당분간은 지금 여기도 이 자리도 붕괴돼 갖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증시는 좋다. 다만 근데 뭘 봐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다 수렴을 했고 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바닥 확인을 잘 했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돼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장기적으로 좀 불안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전반적인 거는 다 본 것 같고요. 뭐 채권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채권도 요즘에 어쨌든 아직 본격적인 채권의 시대는 아니지만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 확인 잘 했고요. 지금은 답답한 구간이다. 채권의 시대가 이제 올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 근데 아직 채권의 시대가 오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굳이 채권을 막 모아가고 그런 걸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 그 약간 시간 아까울 것 같고, 어쨌든 채권이 지금 힘을 굉장히 잘 모아놔가지고 언젠가 뭐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할 것이라고 뭐 기대는 됩니다. 근데 그런 시세를 줄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일단 뭐 맨날 드리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 보시자면은 외환 시장은 일단은 뭐다? 일단은 이 유로화는 일단 이렇게 고점은 확인을 했습니다. 고점은요. 근데 어떤 그 고점이 확인된 거지.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아직 공격적으로 막 내려온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거꾸로 돌려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하면 달러 인덱스죠. 그죠? 달러 인덱스가 이제 바닥을 확인한 거예요.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아, 여기 지지력이 있어. 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위로 올라갈지 말지는, 그거는 위쪽에 있는 저항을 잘 소화를 해야, 여기 있는 저항을 잘 소화를 해야 이제 위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지금은 일단은 바닥만 확인했습니다.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니까, 지금 이번에 만들어놨던 이 저점은 달러 인덱스 입장에서 이 저점은 상당히 그래도 좀 지지력이 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잘 버티는 걸 보니까요. 의미 있는 어떤 지지력을 확인은 했다 이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력을 확인했다라는 게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죠? 뒤집으면 다시 유로화. 그죠? 유로화가 고점을 확인한 거지 어떤 좀 의미 있는 좀 무거운 저항을 확인한 거지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해서 얘가 반드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막 내려오라는 법은 아니라고요. 예. 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라는 법은 없다고요. 지금 이거는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겁니다. 그죠? 유로화의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거지 달러의 하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외환 시장에서는 어쨌든 달러의 약세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예. 물론 단기적으로는 유로화가 고점을 확인하고 단기적으로는 달러도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원자재들이 좀 힘이 약합니다. 달러가 바닥을 일단 확인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달러 약세가 아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아직까지 계속 영향력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달러 약세와 관련해 갖고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걸 좀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달러 약세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라면 뭐 원자재들 아니면은 뭐 신흥국 증시 뭐 이런 그죠 미국 제외한 세계 증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드려봤고요. 한국 증시 좀 내용 간단하게 보자면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요. 코스피 잘 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원래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죠? 5일선을 제대로 깬 적이 4월 16일 수요일 날 5일선을 한 번 깨고 그 뒤로는 5일선을 깬 적이 없습니다. 뭐 그냥 너무나 강하고 잘 나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죠. 그죠? 342, 선물 342 무거운 저항이긴 한가 봅니다. 342 한국 코스피 선물에서는 좀 마디 가격의 역할을 항상 오랫동안 해오긴 했어요. 342 마디 가격이긴 합니다. 340 앞두고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지 이게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 증시 일단은 워낙 남들이 막 상승을 할 때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매를 얻어맞았고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이렇게 바닥을 확인한 한국 증시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일단은 갑자기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이런 것만 아니라면 일단 한국 증시는 좋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지난 4월 30일 날 5일선을 한 번, 두 번째 깨면서 조금 좀 단기 고점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다시 5일선을 회복하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코스닥도 역시 건강 상태가 뭐 그다지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하는 이런 모습은 결과적으로 기간 조정이죠, 뭐 그죠? 기간 조정. 이 가격 조정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올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려오더라도 제한적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단기 고점을 한번 확인했죠. 아,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구나. 여기가 단기 고점이구나. 라는 건 확인은 했지만 이것도 그죠?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단기 고점입니다. 언제든 극복될 수 있는 단기 고점. 언제든 코스닥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이 가벼운 과속방지턱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유로화 보면서 말씀드린 거죠. 그 유로화의 이런 모습과 코스닥은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얘도 결과적으로 기간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 이게 아래쪽으로 막 공격적으로 내려온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 잔잔한 이 유로화 상승의 힘은 여전한 겁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 코스닥에서도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이런 힘은 계속해서 있다. 다만 이 기간 조정이다. 기간 조정이라는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가격 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로화하고 뭐 비슷한 뭐 그런 흐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로화하고 비슷한 그림, 그죠? 최근에 기간 조정하는 모습이죠.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한국 증시가 어제 휴장이었는데 그 와중에 미국 증시가 괜찮았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 분위기 괜찮아서 아 그래 삼성전자도 이러면은 뭐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일단은 5일선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단지 이제 하락만 안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매수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빨리빨리 매수세를 이렇게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지고 이러는 거는 일단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성전자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구간 안에서 올랐다가 내렸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못 오르고 있다고요. 이번에 여기서 못 오르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빠져서 지금 좀 일단 빨리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아래쪽으로 중요한 지지선들이 좀 계속 있긴 있는데 일단 빨리빨리 오르지 않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신호이긴 합니다. 삼성전자는 빨리 이 빨간색 선을 극복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빨간색 선 돌파 한착 하는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가도 늦지가 않을 겁니다. 나름 미국 증시가 괜찮아서 삼성전자도 오늘 좀 매수세를 보여주겠지, 요렇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도무지 매수세가 보이지 않아서 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대표 종목이긴 하죠. 그죠? 코스피에서 가장 큰 종목이긴 하죠.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좋아요. 굉장히 강해요. 코스피가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아래쪽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삼성전자가 언젠가 위로 갈 것 같긴 합니다만은, 왜냐면 코스피 지수가 강하고 이래서 결국 삼성전자도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의견일 뿐이지, 이게 어쨌든 빨간색 선을 돌파 한 장 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최소 6만원 돌파 한 장 하고 나서 삼성전자가 6만원 돌파 한 장 하면은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삼성전자는 무지무지 약하고
코스피는 무지무지 강한 좀 이상한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는 속임수겠죠, 그죠? 누군가 하나는 속임수일 겁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세계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삼성전자만 이렇게 간다? 약간 삼성전자가 속임수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의견은 그런데요. 아무튼 삼성전자는 이 6만 원 정도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굉장히 약하고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경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코스닥은 뭐 거의 전 종목이 뭐 신나게 다 올랐네요. 그죠? 딱히 뭐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2차 전지 친구들은 이 계속해서 뭐 바닥을 못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친구들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고 매수하자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짧게 여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연휴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